자, 2차식이 xy의 1차,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상수 a값.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ax 마이너스 2y제곱 3y 마이너스.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요런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지금은 여기 a가 있지. 요거는 식이 완전하다, 그제? 이때는 이 식을 직접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했는 식이 요 식이 되면 돼. 이거는 간단해, 이거는 이제 직접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양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 a가 이쪽에 오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a가 있어. 이 3이 아니고 이게 a라고, 이게 뭐 3 이렇게 해봐. 이때는 이 식을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제? 그래서 지금은 요 식이 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식. 이 a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와버리면 그러면 복잡해진다, 식이. 자, 요 식은 요거를 일단 곱으로 표현해봐. 1, 2, 1, 1 이게 3이 되려면 안 되네, 그죠? 이거 뭐 맞나? 2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이게 인수분해 안 되지? 이게 인수분해 안 되네.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거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이 식이.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다. 자, 그러면 요 파란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런데 이게 1차식의 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x는 1차식이니까 요 알파와 베타 부분이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 식이 1차식이면 되잖아. 진호 맞지? 근데 도착했구나. 요 식이 1차식이면 되는 거야, 1차식.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근의 공식에 대입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y 더하기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4 2y 제곱 3y 마이너스 1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 식이 책피해라. 이 식이 y에 대한 1차식이다 이 말이잖아, 그제? 이 식이 y에 대한 1차식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1차식으로 처리가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은. 자, 요 식이 근호 안에 있는데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지금 2차식이 되지.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볼게. y제곱 2ay a제곱 8y제곱 12y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9y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y y를 정리하고 있다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식이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지. y에 대한 1차식. 요 식이 근호 안에 있어, 근호 안에. 근데 이 식이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려면 근호 안에 있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지.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네. 요 식의 판별식. a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ac 4, 9, 36 마이너스 9 a제곱
요게 0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2차식이니까 두 개 나오네, 두 개.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그게 답이고. 자,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다시. 자,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그럼 자, 요만큼 식이 뭐에 해당해요? 요만큼 식이. 이 식의 판별식이잖아. 맞지, 그지? 요 부분이 판별식이야, 판별식. 자, 이 식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 이렇게. 정리된 식의 또 판별식이네, 그지? 그 판별식이 0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조건, 요 식을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정리한 다음에 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렇게 이제 공식까지 기억을 해둬도 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조건, 판별식의 또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자, 35.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이렇다.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해보자. 이렇게 더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b가 되고 또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곱하면 이게 또 a가 된다. 자, 위에 있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식을 a, b에 관한 식으로 고치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했더니 마이너스 b다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밑에는 요 식을 전개를 시키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가 b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a가 되고 더하기 1을 했더니 요게 a더라. 해서 또 식이 하나 또 나오고. 해서 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a, b의 값을 구하라.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2차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다. 그죠? 자, 이런 2차 관계식이 나올 때는 알파 베타를 이 식에 대입한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그는 2차 관계식 있잖아. 즉 알파 제곱 p-3 알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즉 알파 제곱 P알파 더하기 1이 3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제곱 P알파 더하기 1이 3알파네. 그럼 요게 3알파란 뜻이에요. 요게. 그럼 요거는 3베타가 되겠지. 똑같으니까. 요게 3알파랑 3베타랑 곱하기 때문에 요거는 9알파 베타를 구하라. 자, 여기서 두 건의 곱은 1이잖아. 1. 그럼 요게 1이 되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두 근을,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예요. 그런데 절대값의 b가 1대 3이야. 절대값의 b가 1대 3인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2잖아. 즉 음수다 이 말이지, 그지?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겠네. 근데 b가 1대 3이 알파 되겠다. 그럼 두 근을 뭐라고 두면 돼? 하나를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 알파다. 이렇게 둡니다. 절대값이 b가 1대 3이야. 근데 부호가 달라.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알파고 이게 3 알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 따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해도 된다, 그지? 알파가 양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 음수가 되면 이게 음수고 양수. 알파가 양수가 되면 이게 양수, 음수.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두 개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요게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근이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12야. 그래서 알파 제곱이 4가 되면 된다. 그럼 알파는 풀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알파. 그럼 알파가 2가 되면 하나는 2고 마이너스 6. 또는 자, 알파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요거는 플러스 6. 이렇게 두 개의 형태가 나타나. 이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이게 두 근의 합이지. 자, 그 합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4가 되면 되는 거지. 요게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m 값이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m 값을 곱하시오. 이렇게. 지는 이걸 오면 그렇게 안 죽더나. 시원하다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것도 이렇게 내면 다 틀려 이거. 이렇게 내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풀다.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된다. 그지? 곱하니까 양수야. 그 말은 부호가 같다는 말이지.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가 돼. 자, 판별식을 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양수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흑은을 안 갖는다. 그지? 실근을 갖는데 곱하면 양수고 더하면 음수란 말은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 이 말이야.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 조심해야 돼. 이거 풀 때 문제 잘 기억해야 혹시 나오면 틀리기 쉬우니까. 제곱은 루트 알파의 제곱 루트 베타의 제곱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둘 다 음수야.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야.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는 음수라 했다. 루트 알파를 제곱을 하면 뭐가 돼?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뭐가 돼? 진우. 이거는 이게 뜻이잖아. 그 제곱근 뜻이잖아. 그지? 알파가 음수든 양수든 관계없지. 루트 알파는 제곱을 했을 적에 알파가 되는 것 중에 양의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루트 알파는 제곱하면 그냥 알파야. 알파가 음수 그는 요거를 보고 또 헷갈리지 말고. 이것도 베타야. 근데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게. 왜냐 둘 다 음수니까. 이해됐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루트 AB잖아.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하고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이렇게 돼. 요 부분 조심해야 돼. 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험 내면 잘 틀려놓고 실수 또 이렇게 합니다. 잘 틀린댔다.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두 수를 더해서 절대값을 취한 거랑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서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절대값 뜻으로만 생각해봐.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이야. 알파, 베타는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부호가.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알파, 베타가 요렇다라는 0이 돼도 같은 말이니까. 그제? 0이 돼도. 두 개 다 부호가 같으면
두 개를 더하면 절대값 취한 거나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서 더한 거나 같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는 요렇다는 뜻입니다. 두 건의 곱이 1이니까 이렇게 되지. 두 개를 곱하면 양수니까 부호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라는 걸 알아보는 거는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이제. 요거에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를 제곱을 해도 같다는 말이죠. 식으로 알아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좌변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은 같은 말이니까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베타 제곱. 우변도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 그 다음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또 베타의 제곱 했더니 알파 베타랑 알파 베타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수나 그 수에 대한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그 수가 요렇게 될 때는 절대값이 서로 같잖아요.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는 음수인데 이거는 양수가 돼버리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될 때 같다는. 그래서 그게 요 말이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건 2보다 요렇게 되네.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2보다 크다 했다, 그지?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니까 A 제곱, 알파 베타는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이게 2보다 크게 된다. 이게 맞나 틀렸나 이 말이죠. 이게 2보다 크게 된다. 이거는 어떻게 A가 무슨 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응? 아.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다른 말하면 A 제곱은 4보다 크다 이 말이네, 그지? 이 범위는 어디서 알아보는 거? 이거 어디서 이거를 찾아낼까? 갑자기 A 범위를 어떻게 해? 문제 읽어봐, 문제. 문제에 무슨 말을 봐야 돼? 그렇지. 요 말을 봐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요 놈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4보다 크다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두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도 1보다 크다 했다, 그지?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도 1보다 크더라. 자, 여기서 알파 베타가 지금 1이잖아, 1. 알파 베타가 1이잖아. 그럼 알파가 1보다 크지? 요게 1보다 크지? 그럼 베타는 어떻게 해야 돼? 1보다 작겠지, 그지? 1보다 커야 이게 1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알파가 3이면 베타는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둘 다 1보다 크면 이게 틀리니까. 두 건의 곱이 1이기 때문에 한 건이 1보다 크면 다른 거는 1보다 작은 수가 돼요.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의 한 건이 이거일 때 그럼 다른 건이 1 마이너스 루트 2i다 요렇게 되려면 조건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실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지금 실수라는 말이 있나 없나? 있어 없어? 어디에? 실수란 말이 어디 있어? 이 말이 실수란 말이잖아, 그지? 뭐라고? 실수했다고? 저기는 상수로 책에는 실수로. 상수를 해도 마찬가지야. 책에는 실수돼 있나? 상수 하더라도 역시 실수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말이야. 상수는 어떤 수다 말이야, 어떤 수. 그래서 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건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 자, 그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C. 자, 두 건 있고, 1 더하기 2에서 요게 3이 되는. 요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자, 관계식이 두 개밖에 없지. 자,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여기서 자꾸 A, B, C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다. 그제? 식이 두 개라는 것은 하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문자는 세 개인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는 마이너스 2A와 C는 3A다라는 요 사실, 요 관계식만 아는 거예요. 관계식만. A, B, C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식이 부족할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때 이 방정식은, 요 방정식은, 자, C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 3A X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A. 요게 0이 된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겠지. 2차 방정식이. 그래서 A를 나눌 수가 있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근을 직접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근을 구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라. 이건 인수분해 되니까 근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거는 저 뒤에 어려운 문제, 그거는 몰라도 앞에 있는 이 문제, 기본적인 문제만 풀면 봐. 우리 그 요새 지금 두 가지 치고 있다. 그지? 그 두 번째 그 문제는 그냥 다 풀어줘야 돼. 그건 없어 쉬운 거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는 허수. 이거의 두 건이 나오는데 알파는 허근을 가져. 허근. 그 다음에 알파 분의 베타 제곱은 실수더라. 이때 알파 분의 베타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알파 분의 베타 제곱이 실수다 했다. 그지? 알파 분의 베타 제곱이 실수야. 그리고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고, 알파 분의 베타 제곱 요게 실수야. 실수. 요게 실수가 되면 알파 바 분의 베타 바의 제곱 이것하고 같겠지.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는 말은 그 복소수랑 그 복소수의 켤레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이야. 그 복소수의 켤레가 서로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알파 베타 바의 제곱은 알파 바의 베타의 제곱 이렇게 돼. 알파 바의 베타의 제곱. 해봤자 뭐 소용없나. 알파 베타는 이거는 뭐 해봐도 여기서 뭐 특별히 뭐 나올 게 없네. 알파 뭐 특별히 여기서는 특별히 쓸 거 없다. 그지? 요 식은 성립은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쓸 내용은 없네. 그러면 두 번에 대해서 알파 이게 뭐지? 자, 요거는 요것을 하는 거야. 요게 허수잖아, 허수. 그럼 알파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또? 알파바도 근이다 이 말이지. 알파바 이게 바로 베타랑 같은 말이다. 맞지? 개수가 실수해서 상수하는 거는 실수 이 말이야 이게. 한 근이 요게 근이면 요거의 켤레도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기 때문에 이 베타가 바로 알파바와 같다는 거예요. 베타라는 게. 이 베타는 알파바와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베타바가 알파다 이 말이지. 베타는 알파바다 이 말은 베타바는 바로 알파랑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이 요게 알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거는 알파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베타란 말이지 결국. 알파바가 베타란 말이에요.
자, 베타의 세제곱이 돼요. 그럼 알파 베타는 같다는 말이네, 그지?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D 된다. 그래서 알파 분의 베타의 삼성, 요게 1이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흑은이고 그 근의 세제곱이 또 실수다. 이렇게. 그럼 그 근이 이거의 근이 흑은이야. 흑은. 이 알파가 흑은이야. 흑은. 그 다음에 그 근의 세제곱은 또 실수야. 이 근의 세제곱은 또 실수가 돼. 그럼 알파 제곱 P알파 2P 요게 이렇게 되겠지. 이 근을 알파라고 두면 자, 양변에 알파를 곱해버리자. 알파의 세제곱은 P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이렇게 돼. 요거 이항해서 양변에 알파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게 알파의 세제곱 요거는 실수잖아. 실수. 요거는 실수야. 알파는 허수고. 근데 요 식에서 알파 제곱을 P알파 마이너스 2P로 고칠 수 있다. 그죠? 알파 제곱을. 자, 그럼 요 식은 다시 P알파 제곱 대신에 P알파 마이너스 2P 대입을 해. 그럼 P제곱 마이너스 2P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제곱. 이게 알파 세제곱이야. 근데 이게 실수가 돼야 돼. 실수가 되는데 요 알파가 헛수야. 그지? 알파가 헛수기 때문에 요게 0일 수밖에 없겠지. 요것만 있어야 실수잖아. 요게 0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P는 0 또는 2가 돼요. P는 0 또는 2가 돼요. 자, 여기서 P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 0이니까 근이 흑근이다. 이 식이 안 맞겠지? 그 P가 0일 수는 없겠네. 그래서 P는 지금은 2만 될 수 있다. 자, 2차 당식 fx에 대해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죠. 2차 당식 fx 더하기 x 마이너스 2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2고 곱은 마이너스 4이고 f1이 6이야. 조건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네. 이때 F2가 얼마이가? 그럼 fx는 2차식이니까 ax제곱 bx 그럼 b 더하기 1x c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돼. 근데 조건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지. 조건이 fx를 지금 ax제곱 bxc 이렇게 둔 거예요. 그지? 2차 당식에 그거를 요거하고 해서 정리한 거예요. 밑에. 그럼 fx는 뭐라고 둔 거냐면 ax의 제곱 bx 더하기 c다.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x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정리했는 게 요식이다. 그죠?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분의 b 더하기 1. 자, 그게 2가 되고 두 근이 곱 a 분의 c 마이너스 2. 자, 그게 마이너스 4가 됐다. 그 다음에 F1이 6이 되기 때문에 F는 요게 F잖아. 그럼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값이 6이 됩니다. 자, 요 식으로부터 밑에 있는 요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이렇게 돼요. B하고 C가. 요 B, C를 여기 집어넣으면 전체가 A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A를 구해서 다시 여기에 집어넣으면 BC가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 fx식이 구해집니다. 거기서 f2를 구하시오. 됐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어요.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근이니까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자, fx는 2창의 개수가 1이야. 2창의 개수가 1이고, 자, f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고, f 베타는 2베타 플러스 1이 되고, 자, fx는 2x 플러스 1이 되는 요거를 만족하는 게 바로 알파랑 베타죠. fx가 2x 플러스 1이 되는 그 x 값이 바로 하나는 알파일 거고 하나는 베타겠네. 자, 알파는 2차식이야. 2차식이기 때문에 요 전체식 요렇게 정리하더라도 역시 2차네, 그죠? 그리고 2차의 개수는 1이라 있고 fx가. 그럼 이 식도 2차의 개수는 1이 되겠네.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자, 2차 개수가 1인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결국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이항해주면 그게 fx가 돼. 거기서 이제 f3을 구하시고. 농도가 2x%야. 자, 소금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총 100g 있어, 100g. 자, 농도는 2x% 이렇게. 농도는 2x%. 이 100g의 소금물 중에, 100g의 소금물 중에 xg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xg을 드러냈어. 다시 거기다가 소금 x를 다시 집어넣은 거야. 뭘 집어넣냐? 소금을 xg을 집어넣은 거. 소금물을 퍼내고 소금을 똑같은 양만큼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 넣었더니 농도가 28%가 됐어. 그렇게 했더니. 자, 농도 구하자. 자, 먼저 농도는 자, 여기에 물이 90g, 그 다음에 소금이 10g 들어있어. 그럼 농도는 어떻게 보여? 농도는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의 양이 10이다, 그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농도예요. 전체 소금물의 양 중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예요, 10%. 자, 이렇게 해주면 농도가 28%가 돼야 돼, 28%. 자, 100g에서 xg의 소금물을 퍼내고 소금을 xg을 넣은 거예요, 소금을. 그럼 양은 안 변하겠지. 전체 소금물의 양은 안 변해, 그제?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그대로 100이야, 100.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28%가 됐다. 이제 소금의 양만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소금의 양은 2x%짜리 100-xg이잖아. 이 100g 중에 xg을 퍼내버렸지. 그럼 소금이 얼마 남아있냐면 100-xg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소금물은 농도가 2x%이기 때문에 이 중에 100분의 2x가 소금이라는 뜻이잖아. 자, 여기에 200g이 있어. 자, 이 소금물은 농도가 3%예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양은 전체가 200g인데 3%란 말은 요 중에 100분의 3이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3이 소금이래요. 자, 여기에 지금 소금물이 얼마 있느냐면 xg을 퍼냈기 때문에 100-xg의 소금물이 있지. 200g의 소금물이 있다, 그지? 자, 근데 그거는 농도가 2x%예요. 자, 농도가 3%면 그 중에 100분의 3이 소금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100분의 2x가 소금이다. 자, 그리고 소금을 다시 xg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다시 여기에 xg만큼의 소금이 더 들어있게. 그래서 전체는 100g인데, 자, 그 중에 소금의 양이 요만큼입니다. 자,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농도가 됩니다. 그 농도가 28%에서 약분되고, 요 방정식을 풀어라 뜻이죠. 그럼 몇 차 방식? 2차 방정식이 되네, 그지?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 구하시오.
46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점 P를 잡아 P에서 변 AB, AC에 평행하게 그은 두 직선이 각 변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삼각형 넓이가 B가 4대 9다. 자, P점을 잡아서 BC 위에 P점을 잡아서 AC하고 평행하게 하나를 꺼주고 또 이 AB하고 평행하게 하나를 꺼서 평행 사변형은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4대 9다.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대 9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BC의 길이가 9일 때 BP의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BP의 길이. 그럼 BP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는 9-x라고 쓰면 되겠다. 자,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4가 될 때 전체 넓이는 9가 된다. 그죠?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4가 될 때 전체 넓이는 9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평행 사변형은 넓이를 어떻게 길이를 아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지? 근데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x, 9-x로 둘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은. 평행 사변형이 4가 될 때 전체 넓이는 9라고 했다, 그지? 그 말은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5가 되겠네. 전체 넓이를 9라고 합니다. 삼각형 두 개의 넓이는 5가 되겠지.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전체 넓이는 5대 9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두 개의 합과 전체 넓이의 B는 요게 5대 9다. 이 말과 같단 말이에요. 전체 넓이의 B는 5대 9다. 전체도 다 닮음이지. x 대 자, 그러면 삼각형이 요게 다 평행하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지, 그지? 각이 다 같으니까. 그럼 닮은 B가 어떻게 돼? x 대 9-x 대 9가 되잖아. 닮은 B가.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돼? x 제곱 대 9-x의 제곱 대 9의 제곱이 되겠지. 넓이 B는 그거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의 넓이를 뭐라고 두면 돼? x 제곱 k 이렇게 두면 돼. B가 요것 대 요것 대 요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B는 9-x의 제곱 k 이렇게 돼. 전체 넓이는 9k, 9의 제곱 k 이렇게.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했는 거랑 그 다음에 전체 넓이 B가 5대 9잖아, 그지? 요거의 B를 구하면 요게 5대 9가 돼야 됩니다. 5대 9. 자, K는 그럼 다 약분되네, 그지? K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뭘 풀면 되느냐면 9-x의 제곱 요거 곱하기 9는 5 곱하기 9의 제곱. 요거를 풀어줄게. 요 2차 방정식 푸시오. 자, 실근의 부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렇게 해서. 진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하면 조건은 뭐를 써야 돼? 두 근의 합이 음수도.
곱이 양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도록 P 범위 정해주면 되겠네.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은.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야. 그럼 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수, 음수 이렇게 돼도 되겠지. 양수 0 이렇게 돼도 되겠네. 양수 이렇게 돼도 되겠네. 이게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 이 말이야. 적어도 하나가 양수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경우가 있어? 나머지는 두 건이 모두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경우잖아, 그지? 요것이 아닌 경우는 두 건이 모두 0 이하가 되는 거예요. 두 건이 모두 0이다.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다. 이 말은 건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건이 양수고 하나는 음수, 양수고 하나는 0, 양수고 다른 하나도 양수. 그럼 이렇지 않은 경우는 두 건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는 게 이렇지 않은 경우다. 자, 이거를 구하려면 조건을 세 가지나 만족해야 된다, 그지? 하지만 요거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요거를 구해서 그것이 아닌 범위가 바로 M의 범위가 되는 거야. 됐지? 적어도라는 형태로 조건을 이렇게 만족하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푼다 생각하면 돼. 적어도. 이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건이 모두 음수가 아니고 0이 돼도 되네, 그지? 그래서 두 건의 합이 이렇게 될 거고, 두 건의 곱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된다. 한 시간 또 뭐 하면 되지? 공부하고 있으면 되지. 자, 두 건의 합이 2m이지. 2m이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건의 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 요것도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 판별식 m제곱 2m 더하기 6 요것도 요 조건이 만족돼요. 그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풀면 어떻게 될까? 이 2차 부등식 풀면 항상 성립하는 거다.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게 이해되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요 2차식은 요렇게 되는 거야. 항상 양수인데 요거는 무조건 성립. 요거는 항상 성립. 그럼 자, 요거만 만족되면 돼. 그럼 m은 0보다는 이렇게 돼. 요거는 이항하면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네.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아닌 경우단 말이야. 아닌 경우. 아니다.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0보다도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도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네.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값은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된다. 그 마이너스 3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A, B가 모두 양수이면 양의 실근을 갖는다. A, B가 모두 음수면 음의 두 실근을 갖는다. 자, 한번 이제 두 번의 합을 보자. 두 번의 합은 이렇게 되고, 두 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A,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b 더하기 4a제곱. 그럼 요거는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 2a는. 판별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판별식은. 판별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근을 갖는 거야.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실근을 갖고, 자, 그 다음 요 두 식에서 A, B가 모두 양수라고 했다. 그지? A, B가 모두 양수면 합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곱은 A, B가 모두 양수면, 요거는 양수인데, A-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럼 이거는 양수일 수,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아니지. 아, 두 건의 곱이, 그지? 곱은 양수, 음수 다 될 수 있지. 그러면 두 개가 모두 양수일 때는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없지. 두 A, B가 모두 양수면 두 건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건 음수야.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제? 그럼 두 개가 모두 음수라도 같은 말이야. 두 개가 모두 음수가 되더라도 요거는 양수가 돼. 요거는 양수가 되지만 요 값이 이 두 개가 다 음수가 되면 요 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부호를 알 수가 없다. 그제?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겠다. 이제 A, B가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자, A, B가 서로 다르면 이게 음수잖아. 음수. 이게 음수면 이건 양수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A, B의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 B가 이게 음수야. A가. 그럼 B는 양수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음수고 이것도 음수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전체는 음수가 되네. 그지? A, B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럼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곱이 음수가 되니까. 무조건 실근은 가져. 실근을 갖는데 곱이 알파 베타가 음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하면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인 해를 갖더라. 공통건 오직 하나의 공통인 해를 갖더라. 그럼 이 공통인 해를 알파라고 두자. 공통인 해를 알파로 두면 알파 제곱 베타라자. A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공통인 해를 요걸 베타로 두자. 자, 그러면 베타 제곱 3A 베타 더하기 8이 0이 되겠네. 자, 베타 제곱 2a 더하기 1 베타 2a 플러스 요것도 0이 되겠네. 이런 식이 성립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식을 5a 플러스 1 두 식을 서로 빼버리자. 자, 빼는 거는 베타 2차를 없애려고 빼는 거예요. 그죠? 2차 식을 없애려고. 자, 빼버리면 a-1 베타가 되고, 그리고 빼버리면 2-2a는 0이다. 이렇게 돼. 그럼 a-1을 묶어주자. 그럼 이거 베타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런 공통인 해를 가지려면 a가 1이 되거나 또는 그 공통인 해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a가 1이 되거나 또는 그 공통인 해가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던 이 a 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제? 그렇게 되는 a 값을 구하라. 자, a가 1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봐. a가 1이 돼 버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돼. a가 1이 되고. 자, a가 1이 되면 x제곱 두 번째씩 3x
왜? 식이 이렇게 돼버리면 A가 1이 되니까. 자, 그럼 A가 1이 돼버리면 두 식이 어떻게 돼? 서로 똑같아져 버리지. 근데 문제는 공통인 애를 하나만 가져야 돼. 하나만, 그지? 그럼 이렇게 2차식이 돼버리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똑같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A가 1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2라는 공통근을 가질 때의 A 값만 찾으면 돼. 그럼 여기 2를 집어넣어봐. 그럼 4 더하기 6A 더하기 8.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요 A 값이 답이 돼. 요게 안 되는 게 이해가 된다, 그지? A가 1인 경우는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의 하나, 요 조건에 맞춰줘요.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라 했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라. 두 근이 나오는데 그 근이 모두 정수더라 했다. 그게?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푸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부정 방정식 풀이하는 두 근의 곱이 m-6 두 근의 곱.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정수야, 그지? 알파 베타가 정수야. 이때 이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다. 알파 베타가 정수다. 자, 이거는 빼버리죠. 자, 빼버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개 더하자. 자,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마이너스 6이 돼. 자, 왜 더했을까? m을 없애려고 된 거예요. m을 없애려고. 그럼 m을 없애고 나면 알파 베타는 정수잖아, 정수. m은 정수인지 몰라. 하지만 알파 베타는 정수잖아. 그럼 이게 정수가 m도 역시 정수네, 그지? 정수끼리 계산한 결과니까 이 알파와 베타가 정수야, 정수. 그러면 식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알파랑 이 베타가 정수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정수다라는 조건. 자,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정수다라는 말이 없으면 못 풀어.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문자는 두 개인데. 하지만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를 곱의 형태로 표현할 거야. 앞에 식에서 알파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 그 다음 뒤에를 잘 이해해야 돼. 뒤에를 요놈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면 원래는 베타밖에 없으니까 여기 베타 플러스 1이 돼 있지. 그럼 다시 1을 빼버리면 똑같은 말이죠. 1을 빼버리면.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부분이 뭘로 표현이 되느냐면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빨간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나면. 그럼 요 식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1과 요 베타 플러스 1의 값이 곱하면 요런 정수가 돼야 돼. 근데 이 각각이 정수잖아, 정수. 그럼 요게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요게 마이너스 5가 되고 요게 1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5가 될 수도 있고, 요게 5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수기 때문에. 자, 그럼 요런 경우는 알파가 0이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몇 가지가 생겨? 네 가지가 생겨요. 네 가지. 그 알파와 베타의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m 값을 계산하면 m 또 4개가 나오겠지. 자, 그런 m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부정 방정식. 자, 소수 PQ에 대해서. PQ는 소수다, 소수. 소수 PQ에 대해서 이거의 근이 모두 정수다, 이렇게. 이거의 근이 모두 정수다. 그럼 그 정수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가 되고, 자, 알파 베타는 Q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파 베타는 P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P, 알파 베타는 Q.
정수고 소수 PQ 알파 베타는 정수. 그 P하고 Q는 이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소수이기 때문에 뭐 2라든가 3이라든가 5, 7, 11 뭐 이런 수들이네, 그지? P하고 Q는 계속 생길 겁니다. 자, P가 지금 2부터 되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 알파 베타 1하고 2를 더하면 3이고 1하고 2를 곱하면 2 이렇게 하면 둘 다 소수가 되지. 더있는 식과 곱했는 식이 더있는 식과 곱했는 식이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소수잖아, 소수. Q가 소수야. 소수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이 돼? 1 곱하기 이런 거야, 그지? 그럼 요거는 알파랑 베타 중에 한 개는 1이고 또 다른 하나는 Q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개를 곱하면 소수가 돼야 되니까. 하나는 알파, 베타 중에 한 개를 하여튼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1과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과 Q. 그럼 요게 1하고 Q가 바로 P란 말이지. 자, 그럼 P는 뭐가 되느냐 하면 1 더하기 P가 되는 거예요. 요 Q는. 다시 P는 1 더하기 Q가 되는 거예요. 자, P하고 Q는 어떤 수냐면 Q에다가 1을 더하면 P가 되는 거예요. Q에다가 1을 더하면 P이기 때문에 요 P, Q는 서로 무슨 관계야? 연속된 자연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연속된 자연수. P하고 Q는 연속돼 있어야 돼. 그럼 P, Q는 소수잖아, 소수. 소수 중에 연속으로 두 개 나오는 거는 그게 바로 요 수잖아, 요 수, 그지? 그게 2하고 3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연속으로 계속 소수가 될 수는 없지. 저 뒤로 가버린 바, 홀짝홀짝 넘어가면서 짝수들은 이제 소수가 될 수 없잖아, 2를 빼고는. 그 연속으로 소수가 되는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뒤로 가버리면. 하지만 2는 짝수인데도 이게 소수잖아, 그지? 그래서 연속된 소수는 2하고 3, 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그 다음 53.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 근이 모두 유리수야.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상. 자, 지금 이 식은 인수분해 되거나 하는 식이 아니지. mn을 모르니까, 그제? mn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의 형태를 알아본다. 근의 형태. x는 2a 분호. x는 a 분호. 짝수공 쓰자.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 마이너스 mn. 이렇게. 9 마이너스 mn. 인데, 요게 유리수라 해야 돼, 유리수. 자, 분모는 자연수, mn은 자연수니까 m 유리수다, 그지? 그럼 이제 분자만 정수로 나타나면 되겠네. 분자 부분만 정수로 나타나면 이 수가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 부분이 전체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은 이쪽이 뭐가 돼야 돼? 이쪽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 이러지? 이게 제곱이 돼야지만 이 전체 수가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mn. 자, 일단 제곱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0보다는 이렇게 되는 수겠지. 근호 안에 있는 수는 0보다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요 mn의 값이 9보다는 이렇게 되는, 9보다. m과 n을 곱하면 9보다는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서 9-mn이 0이 되거나, mn은 지금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게 제곱수가 되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9까지는 될 수 없지. 요 mn이 자연수니까, 이 0이 돼요, 9가 되니까. 이 값이 9는 될 수가 없네요. 그럼 0, 1, 4가 될 수 있네요. 자, 그 말은, 요 mn의 값이 9가 되거나, mn이 1이 되려면, 요게 8이 되거나, 5가 되면 돼요. 요게 9가 되거나, 5가 되거나, 8이 되면 그게 0, 1,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수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됩니다. 자,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 5가 되는 걸 이제 찾아주면 되지. 자, 먼저 5가 되는 건 뭐고? mn이 1, 5도 되고 5, 1도 되겠네. mn의 값이 지금 순서상 찾는 거니까, 그제? 그 다음에 8이 되는 거는 1, 8, 2, 4, 4, 2, 8, 1. 이렇게. mn의 값이. 자연수 중에 만족되면 됩니다. 그 다음 9가 되는 거는 1, 9, 3, 3, 9, 1 이렇게 합니다. 됐지? (54)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2차 방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P가 되고, 그 다음 알파 베타가 Q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P, 알파 베타가 Q. 자, 요거의 방정식 두 거는 요렇게 되네요. 요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하면 요게 3P가 되고,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 개를 곱하면 4Q-1입니다. 그럼 요 식의 좌변을 요걸 이용해서 PQ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그놈이 3P가 되고. 그다음 밑에 식 알파 베타의 제곱 Q 제곱이 4Q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럼 요 식에서 이제 Q가 구해지네. Q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4가 0이니까 Q는 2가 되네, 그지? Q. 자, Q가 2니까 요 식에서 P 제곱 마이너스 3P, Q가 2니까 이게 마이너스 4가 0이다 해서 P 값이 또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양수 P만 구하면 되네, 그지? 요 P 값 중에 양수 P만 구하시오. 자,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다 하는 게 주어져요. 이때 이러한 fx에 대해서 f의 1 마이너스 알파가 4 베타가 되고 f의 1 마이너스 베타가 4 알파가 됩니다. 이 문제도 잘 해야 되겠다. f의 1 마이너스 알파가 4 베타고 f의 1 마이너스 베타가 4 알파예요. 요거는 옛날 지난 교과서에 요런 유사한 문제인데 그 난이도 높은 문제로 매년 나왔어, 매년. 자, 요거는 요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요 관계를. 요 관계를 보면 1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건 f 베타란 말이지. 1 마이너스 알파가. f 베타가 4 베타고 f 알파가 4 알파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됐잖아. fx가 4x가 되는 x를 구하면 그 x가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fx는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자, 요것도 2차 개수가 1인 2차식인데 요거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근데 이 방정식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fx에서 4x를 빼는 요 식이 결국은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돼야 된다는 말이 되죠. 그치? 자, 이때 그럼 여기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fx 식이 구해지네, 그지? 자, 거기서 p 값, q 값을 계산하시오. 요 식을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됐다.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그 공통근을 베타라자. 이 베타라고 하면 베타 제곱 A 베타 더하기 2A는 0. 아까 전에도 공통 문제 하나 있었지. 베타 제곱 2베타 A 제곱 요것도 0이 돼. 자, 뺄 거다. 베타 없애려고. 베타 제곱을 없애려고. 자, 빼버리자. 위로 뺄 거야, 위로. 그러면 A-2 베타가 되고, 자, 위로 빼면 A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렇게. 자, A-2를 묶어내서, 요게 지금 A-요로 잡아. 그럼 이거는 베타가 남고, 요거는 A가 되네. 그래서 A가 2가 되거나, 또는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A가 되면 이게 공통근을 갖는 조건이에요. A가 2가 되거나 그 공통근이 베타가 되고 A가 되고. 그럼 A가 2가 되는 거는 지금 뭘 찾는데 공통근을 갖게 하는 그런 실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럼 A가 일단 2면 공통근을 갖네. 2면. 그 다음에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A가 될 때도 이 식은 공통근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제곱. 자,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이거는 플러스 또 A제곱. 2A, 요 값이 0이 되면 공통근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럼 2A 제곱이니까 2A를 묶으면 A 더하기 1이 0이 돼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1 두 개는. 전체적으로는 A 값이 이렇게 세 개를 마주합니다.